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질문 중 일부를 선별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도 용어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대-MS 특기병, 기동사 건담 시리즈에 존재하는 가공의 보직이죠. 군대 보직. 기동사 건담 시리즈에 존재하는 가공의 보직으로서 이제 지구 연방군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설정 자체는 제법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건 기동사 건담 MS 이글루 시리즈 제2편 중력전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빌스트의 개발이 지지부지했던 연방군이 이제 1년 전쟁이 시작되자 지원국군이 투입했던 신병기 자쿠 앞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기존의 60일씩 전차만으로는 이제 거기 등장인물이었던 하만 얀델 중인 같은 에이스급 전차병이 탑승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파죽지수를 무너지는 전황에 결국 궁여지책으로 보병들에게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레지나를 크기만 조금 키워서 내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미노포스키 입자 덕분에 토울 대전차 미사일처럼 사람이 직접 유도를 해야 했고요.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유선 유도까지는 아니랐다는 거. 끝까지 병사가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미사일 유도해야 했기 때문에 적의 사격이 쏟아져도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약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시야가 좁은 전차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10m가 훌쩍 넘는 높이에서 사방을 둘러볼 수도 있고 120mm 포탄을 돌격소총처럼 연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모빌슈트를 상대로 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매복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개전 초기에는 이제 지원군에게 나름 상당한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단 이게 이제 작중에서 모빌슈트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정이 좀 섞여 있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하고 매혹한 보병이 작정하고 공격을 개시한다면 오히려 이제 자쿠를 더 쓰러뜨리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기습으로 이렇게 관절 부분만 노린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는 자쿠를 돋보여주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보여지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 하나 오늘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들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김수만님의 질문, 더불어 극장판에서 할렐루야가 왜 나오느냐, 할렐루야 분명히 일기 때 죽었는데 라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극장판에서 부활했죠. 갑자기 그 엘스에 의해서 이제 할렐루야랑 이제 쫓기 때 급작스럽게 다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베다에 의해서 수많은 발전용 GN 드라이브가 작동하는 곳 주변을 떠돌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수많은 발전용 GN 드라이브들이 만들어낸 미약한 이 트란전 버스터 필드의 영향으로 할렐루야 앞뒤즘이 부활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네요. 베다가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정도일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도균님의 질문, 유니콘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 원리가 무엇입니까를 여쭤보셨습니다. 유니콘이 가지고 있는 전신, 이 사이코 프레임, 이거 같은 경우에 역스페샤에서 이미 등장을 했죠. 사이코 프레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이코 프레임이라는 게 사이코뮤 기능을 가진 이 컴퓨터 칩을 금속 입자 레벨로 축소를 해서 이 금속에 내장시킨 이 재질을 가지고 모빌스트의 프레임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이코 프레임이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아직 솔직히 뭐 명확하게 해명해야 해야 될까,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사이코뮤의 기능을 가진 칩을 축소해서 넣었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라면 사이코뮤 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큰 부피를 필요로 하지만 이 사이코 프레임이 완성이 되면서 그거를 좀 더 축소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제 프레임 내부에서부터 이 사이코뮤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원리에 관해서는 딱히 제대로 언급된 게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유튜브의 박종현님이신가? 조립실황을 보니까 모든 파츠를 전부 선 작업하신 뒤에 조립하시는데 헷갈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
저희 재룡님이 이제 조립 실황을 하실 때 항상 하시는 방법이죠. 예, 모든 파츠를 먹선을 넣어놓고 다듬어 놓고 떼어 놓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조립을 하는, 예, 이러한 스타일로 조립을 하시는데,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츠마다 떼내고 그걸 다듬고 조립하고 또 떼내고 다듬고 조립하고,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미리 다 떼놓고 그냥 조립만 순식간에 딱딱딱딱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편하신 분들이면 상당히 빠르게 조립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예, 파츠에 이제 이 파츠가 어디에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걸 매뉴얼 보고 빨리빨리 캐치가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불편하게 버벅이는 경우가 좀 많겠죠. 이 사람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이제 뭐 복잡한 MG 같은 걸 전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낭패가 볼 수 있으니까 한 HG 아니면 SD 같은 거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 가지고 몇 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노하우로 습득을 해서 좀 더 큰 제품에 차츰 도전해 보시는 게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승진님의 질문, 왜 더블오 시리즈에는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질문에 제가 이해력이 살짝 지금 포인트를 놓친 건지,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싹 질문들을 본다면, 그리고 이노베이터는 왜 사람의 인상의 디자인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베다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베다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비슷한 인물이 많다. 일단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봤던 이 이노베이더들하고 똑같은 얼굴을 한 인물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한 그러한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노베이더들의 클론이라고 이미 나와 있었고요. 뭐 일반적인 캐릭터들의 외모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 특유의 이 그림체의 영향이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뭐 그런 거라고밖에 저는 딱히 말씀드릴 수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질문의 포인트를 잠깐 지금 살짝 헷갈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베이터는 사람의 인상의 디자인을 만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 이노베이드는 이오리아 슈엔베르그의 의지를 잇기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죠. 예,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형성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노베이터는 이제 이 이노베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순수 진입자에서 혁신을 일으킨 인물, 당연히 그 사람이고, 예, 질문에 저희가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베다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느냐, 이게 아마 기존에 베다에 있는 그 염색체, 예,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즈 같은 경우에는 그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과거에 존재를 했었죠. 그 이오리아 시대 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다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오리아 슈엔베르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반이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튜브의 AJH4920 리님, 빌드버닝은 세이가 만든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를 개조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빌드버닝의 베이스 스트라이크 건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빌드버닝 건담이 꼭 스타빌드 스트라이크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명시를 안 했어요, 그거라고. 일단 설정상으로 한다 그러면 11회 건프라 그 대회 우승 기체를 베이스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회면은 시기가 지났죠. 스타빌드 쓰던 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7년인가 4년인가가 지난 뒤입니다. 그때까지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를 계속 썼을 리도 만무하고요. 스타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또 개량해서 코스모였던가? 예, 다른 기체로 이미 한 번 더 탈바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기체가 꼭 그거가 원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극중에서 이 라이씨 같은 경우에도 뉘앙스를 보아하건대 그 대회 우승 기체랑 빌드버닝의
디자인이 좀 약간 좀 다르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꼭 그렇게 한정 지어서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지가 않다고 보겠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딱 공개해주지 않는 이상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사이트에 정우진님이지만 KD의 실드비트가 멘토머리 공략전 할 때 왜 실드비트가 트란잠이 되나요? 예, 실드비트가 같이 트란잠이 되죠. 일단 실드비트 자체가 본체로부터 지인입자를 공급받아서 이를 충전해갖고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인입자를 급격히 소모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트란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성능을 3배로 이상 끌어올리는 게 바로 트란잠 기능인데 같은 원리로 유사태양로를 짓고 있는 기체들은 어떻게 트란잠을 쓸까요? 입자를 빨리 많이 방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실드비트도 입자를 많이 방출하면 트란잠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가 트란잠을 했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그래픽적으로 연출을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또 사이트에 저희 우프파티님의 질문. 이볼브의 그레이제타의 파일럿이 그레이우프, 이게 마츠나가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어떻게 탑승하게 됐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면 아마 요 인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레이우프가 신 마츠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일단 화이트제타에 탑승하는 그 양반도 성우가 아무로레이 성우 분이지만 공식적으로 명시는 안 했어요. 예, 그냥 이제 팬들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이제 화이트 유니콘은 이제 아무로레이, 그레이우프를 신 마츠나가, 그리고 레드제타의 탑 예정이었던 원 파일럿을 조니 라이덴이라고 보고 있을 뿐이지 명시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니는 언급을 하긴 해요. 조니라는 이름은. 하지만 조니 라이덴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 이 두 사람 이 그레이울프 이 코드네임으로 말하시는 이 파일럿의 이 말투라든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무리 봐도 신 마츠나가와 이 조니 라이덴 관계가 많이 느껴져서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그렇게 이제 팬들이 말한 내용일 뿐이지 공식적인 설정상으로는 언급이 안 돼 있다라는 점. 뭐 믿던지 말던지가 되겠죠. 그런. 예, 진짜냐고 물어보시면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거에 관해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탑승하게 됐나요? 라도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언급된 게 없습니다. 이볼브 자체에서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봤지만 따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미노프스키 물리학이 뭔가요? 미노프스키 물리학이란 애니메이션 건담 시리즈에 나오는 이 우주세기 그리고 미래세기 정력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가상의 학문입니다. 예, 물리학, 미노프스키 물리학. 가공의 수립자인 미노프스키 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건담 시리즈 내 많은 메커니즘과 테크놀로지가 이 학문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미노프스키 입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그 우주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노프스키 물리학의 설정 자체는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션 기존에서 건담의 불호 설정으로 발간됐던 미노리 서방 발행 잡지 월간 아웃의 별책, 우주를 나르는 전사들 건담 센츄리에서 창작되었거나 보충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이런 과학성에 의해서 이제 공식 설정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기존에서 건담 제작 때 SF 설정을 담당했던 각본가 마사자키 게니치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명칭은 토미노 감독의 이름을 빌려서 토미노 감독이 좋아하는 입자라는 뜻의 토미노스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 네이밍 센스 멋지네요. 그리고 이 미노프스키 물리학에 관해서는 일단 이 설정에 관해서는 이제 러시아계 스페이스 노이드인 지온 공국의 물리학자 트레노프 Y 미노프스키 박사가 제창한 학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가 미노프스키 입자라는 소립자의 존재를 가정한 후 자연계의 4가지 힘인 중력, 전자력, 강력, 양력이라는 이 통일장 이론을 결론을 내세운 가설이었고요. 이게 이제 우주세기 69년에 이 미노프스키 박사에서 실제로 미노프스키 입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가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발견이 소립자 물리학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우주세기의 과학 역사상 빠뜨릴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 혁신적인 발견으로 인해 물리학에 미친 영향과 군사기술에 등에 해갖고 미노프스키 쇼크까지라는 사태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또 코리아 펭귄님의 질문, 엘스 퀀터 최강설이 뭔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 이게 뭔 내용인지 찾아봤는데 누가 이게 딱 명시한 내용이 없어서 추측을 좀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론은 그거겠죠. 엘스 퀀터가 짱짱 먹는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스, 얘네들은 공식 설정상 최소 단위 이하로 쪼개진 활동이 정지를 하지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엘스와 접촉하면 또다시 정지했던 엘스도 다시 활동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불사신에 가까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금속에다가 퀀터 같은 경우에는 건프라 매뉴얼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공식 설정상 퀀터가 단독으로 엘스 격파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세츠나가 의도한 대로 상호간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진짜 전투에 들어갔을 경우에 단독으로 7일 안에 엘스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전에서는 이제 풀세이버를 이용해서 격파 시나리오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엘스 퀀터는 이 둘이 합쳐진 거죠. 트란전 버스트를 해서 파트들이 다 떼어낸 부분에 엘스가 이제 결합을 해서 그거 다 수복을 해준 기체입니다. 그러면 엘스의 성향도 갖고 있는 것이고 퀀터의 무시막지한 이런 스펙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일단 외부적인 무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설정은 없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 설정을 가진 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기체다 보니까 그래서 최강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지금 엘스 쿼터 최강설이라는 걸 전 처음 들어갔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또 올려주신 질문들 중 또 선별을 해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 유튜브 쪽 질문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잠깐만 생각이 난 김에 어느 분이셨더라? 이 선별된 질문 외에 나머지 너네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도 댓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준비하는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고요. 제가 이것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질문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건담올릭에서 리뷰도 하고 있고 각종 정보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만한데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제가 찾다 못 찾아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정보력의 한계로, 아니면은 실제 정보 자체가 아예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찾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저도 알고 싶은데 알려드릴 수 없어서 못 알려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질문들의 답변을 달아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쪽에서는 다른 분들이 각자 알고 계시는 정보들도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약간의 사족을 조금 달았고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 선별해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올릭 채널, 게임올릭 채널 많은 구독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